2500년 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우려를 표명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는 글쓰기가 아이디어를 외부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암기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는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와 타이핑의 보편적 사용이라는 또 다른 논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초등학생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학생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필기나 과제 작성에 컴퓨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노트북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이 권장될 뿐만 아니라 의무화되기도 합니다. 한편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기보다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를 자주 하는 등 교실에서 산만함이 커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손글씨라는 오래된 방법을 조명하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이에 글을 쓰는 행위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인식하거나 복잡한 영어 철자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암기식 학습에 있어 손글씨는 최고입니다. 종이의 단어를 형성하는 감각 및 운동 경험은 자료의 유지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왼쪽 하단에 단어를 적는 등 페이지에 단어를 배치하면 시각적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글씨의 뛰어난 장점 중 하나는 노트 필기의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2014년 페뮬러와 데니 오펜하이머의 연구에 따르면 타이핑으로 필기하는 학생들은 강의를 거의 한 단어 그대로 필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콘텐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에 본질적으로 느린 손글씨는 학생들이 정보를 자신만의 단어로 추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당장의 자료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후 학습 세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판을 쓰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로 노트를 작성하라고 권유해도 대부분 그대로 필사하는 방식을 고수하여 피상적인 이해에 그쳤습니다. 손글씨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책 기반자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 미국의 공통 핵심 커리큘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필기를 강조하지 않지만 이후 약 절반의 주에서 더 광범위한 필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웨덴은 더 많은 손글씨 콘텐츠를, 영국은 7세까지 필기체 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노트북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과감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장애로 인해 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타이핑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핑은 특히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포착할 때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타이핑하는 동안 속도를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존경받는 심리학 교수인 버지니아 버닝거는 손글씨의 장점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극단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녀는 인쇄체와 필기체 모두의 장점과 특히 긴 구절을 작성할 때 타이핑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기 기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쩌면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사의 저자인 잔선은 수십 년 동안 손글씨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기사의 초고를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무언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그건 구독자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글로 남겼기 때문에 그의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은 시대를 초월한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새로운 세계의 시선을 만나보세요.